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요렇게 돌나물과에 속하는 셋덤 아이들 종류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좀 가늘은 가지를 두고 요렇게 귀여운 입장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있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셋덤이라고 크게 다육이를 분리할 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 잎 모양과 색이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이 품종들이 다 튼튼하고 키우기가 좀 쉬워서 초보자분들에게도 적합하고, 그리고 다육이를 처음 키울 때 굉장히 예뻐 보여서 또 키우게 되는 아이들 종류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루비 틴트이고요. 오로라, 그리고 레드베리, 그리고 부사 이런 아이들 가지고 왔는데, 이 외에도 뭐 홍옥, 을려심, 뭐 청옥, 뭐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잎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다육이 그 종류 중에 이 세돔이라고 하는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 분류에 속하는 아이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전반적인 아이들의 특징이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햇빛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드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실내에서 키우는 게 매우 부적합한 아이들. 뭐 웬만한 다육이들은 다 실내에서 키우기가 매우 어렵지만 특히나 이런 아이들은 햇빛이 부족하면 바로 웃자라고 순식간에 콩나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에 동글동글 알맹이들이 이렇게 많이 맺혀져 있는 이런 아이들은 햇빛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짓는 종류는 여름철 더위에 조금 약한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곳에 두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키우기가 굉장히 쉽지만 여름철 장마에 조금 어려운 종류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세덤과 아이들은 또 합식을 해서 많이 키우거든요. 요 지금 뒤에 있는 레드베리도 제가 몇 포트를 합식을 한 거고, 요 아이들은 제가 하나씩 키우고는 있지만 또 합식해서도 많이 키웠었고요. 오로라도 제가 작은 걸 가지고 왔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개를 합식을 해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좀 무리를 짓는 종류의 아이들은 여름철 더위에 약하다는 거,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꼭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짓는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아주 예쁘고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종류들의 특징이 잎꽂이나 그 꺾꽂이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실 때는 거의 다 아마 이렇게 가운데 부분들이 잘려져 있을 거예요. 농장에서 이런 아이들을 판매를 하기 전에 가지를 몇 개를 끊어서 판매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끊어낸 이 가지들은 또 새로운 개체로 또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키우실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도 하고 새끼 자구를 많이 낼 수도 있는 아이예요. 대신에 저는 이제 뭐 떨어진 입장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놔두면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입장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자구도 굉장히 작아서 뭔가 이렇게 좀 개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잎꽂이는 굉장히 쉽지만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개체로 키워내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 가지 적심을 하셔서 여기에서 새로운 자구를 올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제 잘라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크기를 좀 맞춰주시려면 나중에 여기도 잘라서 자구를 내고 이쪽도 잘라서 자구를 내면 좀 높이를 잘 맞춰서 오히려 좀 풍성하게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원하는 대로 나름의 그 수영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하영 다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서 10월 정도에 가장 예쁘고 가장 잘 예뻐
지고 성장하는 다육이인 것 같고, 또 이 다육이들의 좀 특징이 있다면 그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뿌리가 물이 조금이라도 좀 부족해서 흡수하는 수분이 좀 적으면 이게 공중에서라도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 다육이들이 이 공중뿌리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뿌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뿌리가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오로라도 제가 정말 저렴한 가격을 주고 사왔던 아이인데 너무 잘 크고 있죠. 원래는 이제 요 가지들이 메인이었었는데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워낙 이제 잘 크다 보니까 너무 짱짱해졌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좀 봄이 되면 이쪽 가지들을 조금 잘라서 나머지 아이들도 같이 심어주기도 하고 크기를 좀 맞춰주면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죠. 요 아이들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수영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요 아이들이 밑에서 아주 잘 자라주니까 크기를 좀 맞춰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사인데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살짝 좀 우짜란 감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안 예뻐진 것 같은데 봄 되면 햇볕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요 부사는 제가 2,000원 주고 사왔던 부사인데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부사의 특징이 이렇게 목질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또 수영이 어떤 부사를 사도 다 예뻤던 것 같거든요. 요 아이가 이제 굉장히 키를 많이 키우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요 목질화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멋스러워서 부사를 이런 모습으로 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여기 밑에서 지금 자구가 올라오고 있는데 잘 커줘서 한 몫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이제 레드베리인데 요즘에는 이런 그 베리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뭐 블랙베리도 있고요. 뭐 레드베리 뭐 많이 키우시는 것 같고 지금은 색깔이 좀 많이 빠졌지만 굉장히 빨개지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예쁜 모습,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꼭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주셔야 가지도 너무 가늘어지지 않을 뿐더러 수간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자라는 아이들도 이렇게 좀 가지가 나름 굵은 아이들은 물이 좀 없어도 견딜만 한데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이 물이 부족하면 금세 수간이 말라버려서 물을 줘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고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새덤과의 종류의 아이들은 2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좀 주시면서 한 번 물 주실 때 좀 풍성하게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만질 때마다 입장이 또 잘 떨어집니다. 다른 곳에다가 따로 입고지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화분에다가 떨어뜨려 놓으시면 여기 안에서 다시 자구들이 올라오고 오늘은 이렇게 좀 새돔과에 속하는 아이들 몇 종류 또 특징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보통은 다 뭐 한두 가지 이상은 다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이런 새돔과 아이들이 색깔이 조금 탁해진 모습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성장을 좀 안 하고 좀 둔해지는 계절이니까 다시금 좀 좋은 계절 봄이 찾아오면 또 윤기가 아주 좌르르 흐르면서 아주 예뻐지는 아이들이니까요. 봄을 또 기다리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시의 내 다육은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